좀비가 된 개미. 이 개미는 지금 자신이 죽을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걸음은 느리지만 방향은 분명하죠.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천천히 식물의 줄기를 타고 오릅니다. 지면으로부터 정확히 25cm 높이 개미는 한 장의 잎 앞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 잎의 밑면 가장 단단한 잎맥을 마지막 온 힘을 다해 꽉 깨뭅니다. 마치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 이것이 그의 생전 마지막 행동입니다. 그리곤 개미는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기괴한 일은 그 다음입니다. 며칠 뒤 개미의 머리를 뚫고 무언가가 자라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또 다른 생명, 곰팡이입니다. 사실 개미를 이곳으로 오게 만든 건 바로 이 녀석이었습니다. 개미를 좀비로 만들어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게 만든 존재죠. 좀비 개미 곰팡이. 오늘은 이 기묘한 생명체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곰팡이는 식물도 동물도 아닙니다. 빛을 이용해 에너지를 얻는 식물과도 먹이를 삼켜 소화하는 동물과도 다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곰팡이를 식물계나 동물계가 아닌 균계라는 완전히 독립된 생명계로 분류합니다. 곰팡이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생명체가 아닙니다. 수많은 실 모양의 세포, 균사로 이루어져 있죠. 이 균사들이 얽히고 설켜 형성된 덩어리를 균사체라고 부릅니다. 곰팡이는 이 균사체를 통해 주변을 탐색하고 양분을 흡수하며 생명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환경이 갖춰지면 이 균사체의 일부가 돌출되어 자실체를 만듭니다. 우리가 버섯이라 부르는 부분이 바로 이 자실체입니다. 자실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포자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곰팡이는 씨앗 대신 포자를 이용해 번식하며 이 포자는 공기 중으로 흩어져 새로운 균사체를 만들어내죠. 곰팡이는 생태계에서 분해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다른 생명체의 잔해를 분해하고 그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죠. 그래서 곰팡이는 언제나 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 죽음이 쌓인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곰팡이 중 일부는 죽은 것을 분해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몸속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자라나는 길을 택했죠. 이런 곰팡이를 기생성 곰팡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동충하초입니다. 동충하초의 포자는 곤충의 몸에 달라붙어 외골격의 틈을 뚫고 체내로 침투합니다. 균사는 숙주의 체액을 흡수하며 천천히 자라나죠. 시간이 흐르면 숙주는 죽고 그 몸 위로 버섯이 피어오릅니다. 겨울엔 벌레였던 것이 여름엔 풀로 자란다고 해서 동충하초라고 불리죠. 하지만 또 일부 곰팡이는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숙주의 행동까지 조종하기 시작했죠. 그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좀비 개미 곰팡이입니다. 이 곰팡이는 열대우림대를 중심으로 서식합니다. 남아메리카 아마존에서부터 동남아시아의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따뜻하고 습한 숲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목수개미라 부르는 왕개미 속 개미를 주로 감염시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중의 곰팡이 포자가 개미의 몸에 닿는 순간 비극이 시작되죠. 숙주의 몸속으로 침투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동충하초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곰팡이는 개미의 몸속을 훨씬 더 정교하게 점령합니다. 균사는 체내에서 자라나며 혈림프를 따라 퍼지고 신경과 근육을 감싸며 하나의 내부 그물망을 형성하죠. 하지만 곰팡이는 개미를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미를 살려둔 채 그 몸을 서서히 장악해 갑니다. 개미의 신경 신호를 차단하고 대신 그 몸을 직접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장악을 끝낸 곰팡이는 이제 개미를 완벽한 죽음의 장소로 이끕니다. 지면으로부터 약 25cm 높이의 잎. 이곳의 습도는 약 90%, 온도는 25도 안팎. 곰팡이가 자라기에 이상적이며 포자가 가장 안정적으로 멀리 퍼질 수 있는 전략적 위치죠. 높이가 너무 낮으면 습도는 좋으나 공기가 정체되어 포자가 멀리 날아가지 못합니다. 높이가 너무 높으면 바람은 세지만 습도가 낮아 포자가 금세 말라버리죠. 그래서 곰팡이는 그 사이 생존과 확산이 동시에 가능한 완벽한 높이를 택한 겁니다. 잠식당한 개미는 잎의 뒷면에 거꾸로 매달린 채
가장 단단한 인맥을 온 힘을 다해 깨뭅니다. 하지만 그건 개미의 의지가 아닙니다. 턱 근육까지 파고든 곰팡이의 균사가 그 입을 다치게 만든 거죠. 사람들은 이 마지막 행동을 데스그립이라 부릅니다. 개미는 그 자세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며칠 뒤 곰팡이의 자실체가 개미의 머리를 뚫고 솟아납니다. 그 끝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포자는 숲의 바람을 타고 흩날리며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 떠나죠. 좀비 개미 곰팡이는 그렇게 한 생을 마감하고 또 다른 생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곰팡이가 개미의 뇌를 장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개미는 의식을 잃은 채 곰팡이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줄 알았죠. 하지만 과학은 훨씬 더 섬뜩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2017년 펜실베니아 주립대 연구팀이 정밀 현미경으로 감염된 개미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곰팡이는 개미의 뇌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속의 근육 조직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죠. 균사가 근육세포를 둘러싸고 근육 하나하나를 직접 수축시키며 몸을 조종한 겁니다. 다시 말해 개미의 의식은 죽기 직전까지 온전히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몸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태, 스스로가 죽음의 장소로 걸어가고 있음을 또렷이 알고 있으면서도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곰팡이에 감염된 개미의 생명은 아직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심장이 뛰고 근육도 움직이죠. 하지만 그 움직임엔 더 이상 개미의 뜻이 없습니다. 의식은 남아있지만 의지는 사라졌죠. 살아있다는 건 무엇일까요? 단지 심장이 뛰고 몸이 움직인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스스로의 뜻으로 움직일 때를 말하는 걸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누군가의 시선, 사회의 기준, 남이 정한 길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매일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어디로 갈지, 어떤 꿈을 꿀지. 하지만 그 선택들 중 얼마나 많은 게 정말 우리 스스로의 의지였을까요? 남들이 옳다 말하는 길을 따라 걷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쫓으며 우리는 점점 나라는 존재를 잊어가고 있진 않은가요?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만 마음은 멈춘 채로, 의식은 남아있지만 의지는 사라진 삶. 그건 과연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어떤 곰팡이가 자라고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